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2화 별 생각 없이 산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의 장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뭐 봄을 넘어서 막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두 분은 요즘 봄 기운을 좀 만끽하며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격하게 놀고 싶죠. 아. 요즘에 아주 놀고 계신가요? 예, 어. 노는 게 일이니까. 아, 예. 그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는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 어. 벌써 이렇게 더우면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그러네요, 고민도 그죠? 좀 하고 예, 그러네요. 예. 자유님이 땀을 워낙 많이 흘려요. 심지어 냉면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양반이 됐어. 네. 저도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뭐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이러면서 봄 기운을 좀 만끽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세 그죠, 정신없이 지나치고는 제대로 구경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봄 가을이 너무 짧아져. 예, 그죠. 네. 물리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사는 게 좀 바쁜지 어쩐지 하여간 좀 정신없이 지나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별 생각 없이 산다고 느껴질 때라고 잡아봤는데요. 두 분은 평소에 스스로를 보기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바쁘게 살기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나만 그런가? 별 생각 없지 않나요? 그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전 뭐 누구는 슬플 때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예. 저는 주로 슬플 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우울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슬플 때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최근에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는 어. 뭐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 있어서 그죠. 개인사가 좀 네. 있으셨고, 그죠. 근데 뭐 자유님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인생 자체가 그렇게 좀 슬프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 약간 염세주의. 근데 그냥- 뭐 그렇게까지 그는 아니고.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죠. 뭐 늘 계속 같은 생각들을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작두님은 뭐 평소에 뭐 남들처럼 비슷하게 별 생각 없이 막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때 생각 좀 할 걸 하고 좀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는 게 네. 머리 아플 때 하잖아요. 네. 머리 아플 때 아니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음. 때. 그렇죠. 그리고 뭐 어쩌다 철학자님이 이렇게 자꾸 물어볼 때 그렇죠. 어떤 갈등에 직면하거나 네. 어떤 해답을 좀 찾아야 되거나 네. 이럴 때 생각하는 거 외에 네. 보통 우리 일상은 그냥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그렇죠. 많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하루를 딱 잘라놓고 보면 생각 없이 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인생 전반에 대해서는 좀 생각 없이 살면 결과가 좋지 못할 듯하여 이번 주 주제를 별 생각 없이 산다고 느껴질 때 이러면서 벌써 뭐 올해도 이렇게 지나갔나 내지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별 생각 없이 산다고 느껴질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로 논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오늘 주제는 메인 주제는 생각이죠. 생각. 왜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인간은 생각한다라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을 두고 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예. 누군가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그죠? 것 예. 같은데 누군가 이제 아시죠? 모릅니다. 모르나? 알면 이러고 그죠? 있겠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표현은 그 누군가가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예. 팡세에서 했던 얘긴데요. 네. 여기서 잠깐
파스칼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명 블레즈 파스칼, 1623년 법관의 집안에서 태어나 3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파스칼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이자 철학자로 다방면에 뛰어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12세 때 그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몰두하여 16세에는 기하학책인 원추곡선론을 기술하여 데카르트를 놀라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1642년에는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문제에 관해서는 뛰어난 수학자,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삶의 조건이나 한계를 넘어 진리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자신만의 철학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종교적, 철학적 입장은 그의 주저인 팡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끝! 팡세에 보면 되게 유명한 표현 중에 좀 알아두면 좋은 것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네. 1인치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의 출처도 팡세입니다. 네. 팡세 한번 읽어보세요. 팡세하면 보통 커피숍 이름인 줄 그죠? 알았더니 예. 그죠? 그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표현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표현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은 갈대 이제 그 방점을 두어서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느 쪽 해석이 맞을까요? 생각과 갈대. 네, 중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둘 다죠. 뭐 생각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네. 연약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래서 우리가 원문을 좀 읽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은 뭐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긴 한데 그 말을 파스칼이 했다라는 것도 좀 잘 모르고 또 더 중요한 건 파스칼이 왜 그런 주장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파스칼이 진짜 주장하고 싶었던 의미가 팡세에 나오는데 그 전문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현이 나오는 부분의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박살내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번 품은 전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박살낸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귀할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는 생각입니다. 사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곧 도덕의 원리이다. 이게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광대한 대자연 가운데 한 개의 갈대와 같은 가냘픈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우주 전체를 파악할 수도 있는 위대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중의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뭐 신체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되게 연약하지만 대신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존엄한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갈대보다는 생각에 더 방점이 찍힌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도 생각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것도 뭐 철학하는 사람 다 들어본 얘기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바로 생각하는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은 정말로 생각하는 존재일까? 다시 말해 인간은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 네. 그럴까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람은 모두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루 24시간 대부분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 생각 없이 사는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스마트폰에 손이 스마트폰. 가지 않나요? 네. 그죠?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들죠. 또 뭐 담배 피시는 분은 별 생각 없이 담배를 피기도 하고요. 또 별 생각 없이 TV를 켜고 별 생각 없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죠. 또 뭐 별 생각 없이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긴 하죠.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별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인 폴 브루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두님 잘 아는 얘기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죠? 작전이 처음 오셔가지고 그죠? 그죠? 요 얘기를 딱 무서운 나누셨죠. 얘기입니다. 네. 폴 발레리라고 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맞아요. 헷갈리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풀이입니다. 생각대로 사는 것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산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걸 차용할 뿐이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은 삶을 살고 있어도 뭐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거나 뭐 나 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라면서 자기가 처한 현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태도는 생각하지 않는 것에 해당됩니다. 폴 브루제식으로 말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왜 현실이 그런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 묻고 이래야지 비로소 생각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님 네. 아닌가요? 네. 어쨌든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스스로 생각한 결과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의 논리를 내재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 쉽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 국가대표 축구 A 매치를 할 때 그 우리나라 상대가 일본이에요. 한일전이죠. 한일전 하면 막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응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일본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에게 지기라도 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단식을 하고 그날 저녁은 화풀이 술판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본한테는 반드시 축구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가 생각한 결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겨야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그 주장이 네. 깊이 생각한 끝에 나온 주장이냐고 묻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렇게 그냥 분위기상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물론 한데. 뭐 왜 네. 그런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주장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논거가 있는 건 아니죠. 축구 경기 스포츠가 다 그렇듯이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도 항상 이기기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브라질도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과의 축구만큼은 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할 때도 우리나라하고 할 때 일부러 대충 차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이런 주장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의 지배 논리를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놓고 있는 사이에 예. 자연스럽게 타인의 생각이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뭐 이런 예,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개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단이 생산해내는 논리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럼 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의 압력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 논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같은 데 굴복하게 됩니다.
가령 평소에는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식이 군대를 갈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모병제 같은 거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주장에 끌리게 되죠. 그죠?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 조건 또 지배 논리 이런 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결국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 상황마다 좀 생각을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쩌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잣대나 방식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끌리게 되는 네. 거죠. 요즘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려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렇죠. 수많은 매체에서 쏟아내는 정보들은 대부분 우리 생각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생각 없게 만들죠. 대표적인 게 광고잖아요. 광고. 그죠? 왜 가령 길을 가는데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여행사 광고를 보면 괜히 나도 모르게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다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백수조차 나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그 백수도 네. 일은 없지만 스트레스는 직장인보다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이 어쨌든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네. 여행사 광고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일하지 않은 고민만 많이 한 백수도 네. 떠나라라는 말에 나도 떠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아직도 땡땡땡을 모르십니까? 라고 멘트를 하면 땡땡땡을 모르면 바보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걸 기억해 두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신제품이라면 이제 막 출시된 제품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처럼 주변에서 넘쳐나는 정보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뭐 알면서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어떤 지배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려면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연습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V를 보면서는 생각하는 연습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연습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책의 저자의 주장이나 논리를 이제 독자가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다양한 저자들의 여러 생각을 접하면서 때로는 성찰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연습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이렇게 정보의 홍수,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책을 평소에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거나 지배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뭐 신문이나 방송, 광고 등 우리가 접하는 매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가령 뭐 술자리에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한마디 내뱉은 걸 하면 그게 마치 자기 생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뭐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욕구는 네.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항상 시간이 나면 뭘 하고 싶냐 이러면 가장 우선순위로 나오는 게 영어 공부하겠다, 뭐 책을 읽겠다 이런 건데 막상 우리나라의 연간 독서 이런 그렇죠. 수량은 1년에 뭐 직장인들 최근 네. 통계로 1년에 8.2건, 네. 한 달에 0.7건 뭐 그 이 정도 읽는데. 수준이 거의 유지되는 걸 예. 보면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막상 책을 잘 읽거나 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기의 경일기 이런 얘기.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제 왜 책을 읽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있긴 한데 그렇죠.
애는 아니죠? 네. 아, 너무 찍었나? 네. 진짜 시간이 없나요? 예. 네.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은 하루에 100번 이상도 열어보잖아요. 그렇죠. 음. 저도 뭐 그렇죠.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변명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쁘신 분도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자유님 말씀처럼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해도 그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조차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일견 이해도 되면서도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책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당신은 분명히 부질없는 야심과 쾌락에만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는 분들의 하루 일과를 쫙 살펴보면 앞서 말한 대로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죠? 책 읽을 시간조차 없다면서 하루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책 읽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볼테르식으로 얘기하면 부질없는 야심과 쾌락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현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무지나 무사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삶의 새로운 돌파구는 새로운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해서 책을 좀 평소에 많이 읽어서 생각을 깊이 만듦으로써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찔리는 구석이 되게 많을 그렇죠, 겁니다. 그죠? 예. 철학자 얘기 중에 찔릴 때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뭐 인간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살고 있는데 네. 잘 생각해 실언, 보면 그죠? 실언.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네, 하고요. 저도 뭐 평소에 고민도 많고 생각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시간보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순간이 더 많았다라는 네.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뭐 그죠? 마지막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작두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 자극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네, 또 남들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지도 말자. 네. 네. 그죠. 남들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지 말자. 이게 가슴에 와닿네요. 자유님. 네, 저는 약간 동음 이의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의 무사고는 좋은 일이지만 삶에서의 무사고는 재해다. 예, 그죠. 멋진데? 멋진데요. 오, 산업 현장에서의 무사고는 좋은 일이지만 삶에서의 무사고는 그죠? 죄다. 혹시 글 한 번 써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니 이거 재미 들려가지고. 아, 그죠? 좋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별 생각 없이 산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은 항상 생각하며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폴 브루제의 주장처럼 생각 없이 살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생각을 맞추며 살게 되는데 이는 생각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관념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낸 생각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생각 없이 사는 것에 불과하죠.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